오늘은 그냥 짐 없이 가까운 데 가서 그냥 왔습니다. 네, 고구려 얘기를 하지. 이제 또 삼천포로 빠지면, 삼천포가 아니라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고구려가 왜 멸망했는지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진단이 가능해요. 자, 바야흐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고구려가 1000년 넘게 이게 버텨온 거대한 고목나무와 같이 오랫동안 이게 있었던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그 황하강 위쪽을 거의 다 정복한 제국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여러 나라를 다 이렇게 통일한. 그게 옛날에 이제 고구려였어요. 황하강 위쪽은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가 다 이제 통일을 했고, 황하강 밑쪽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거의 뭐 양쯔강 밑에까지 해가지고 당나라가 다 이제 수나라가 먼저 통일하고, 수나라가 100년도 못 버티고, 100년도 못 버티죠. 100년도 못 버티고, 3대도 못 버티고, 이제 지금 멸망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수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당나라가 쓰죠. 그리고 당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다시피,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자, 왜 고구려가 왜 당나라한테 멸망했는지, 그 역사적인 그 뒷 배경을 정확히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그때 고구려가 말이 고구려고 여기 백제가 말이 백제지, 여기 한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영토가 틀려요. 여기 실질적 고구려 위에 이제 평양성이나 이쪽 있잖아요. 그럼 큰 강 따라 이게 뭐 백두산이나 이런 큰 강 따라 들어가냐, 거기는 다 딴 세상이야. 고구려 땅도 아니야. 거기는 미지의 세계예요. 그냥 이게 외부 사람들은 거기 고구려 땅이라고 하는데 그냥 미지의 세계야. 고구려 사람들도 거기를 안 들어가. 군인도 못 들어가. 원체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도 남한 이쪽 한강 밑에 이쪽도 다 똑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고구려가 어디까지 딱 영향력이 이게 적었냐면, 한강을 사이에서 남쪽은 백제, 북쪽은 고구려인 거 아시죠? 근데 이제 동쪽으로 가면 우리가 보면 구리라는 지명이 있어요. 구리시, 지금의 구리시가 거기까지가 딱 옛날 고구려의 땅이에요. 옛날 고구려 이름이 뭔다고? 구리덩어리, 청동.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가 고구려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구리시가 그래서 이름이 구리로 아직도 남은 것 같아. 고구려 땅이 딱 거기까지. 그 위에는 아예 그냥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딴 세상이 있어요. 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 예전에 제가 얘기도 했지만, 중원이나 인도 쪽에서 멀리 이렇게 유학을 와요. 근데 유학을 올라오면 보통 4대강 따라 들어가요. 네. 대동강, 한강, 금강, 낙동강. 큰 강에 따라서 이게 유학을 공부를 와요. 근데 예전에는 다 100길로에서 와요. 육지로 가면 국경이 막혀 있고 길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 배를 통해서 와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알고 있겠지만, 예전에는 조선술과 항해술이 이게 나침반도 먹고 나침반이 있었나? 하여튼 조선술과 항해술이 형편없이 지금처럼 발달이 안 돼서 이게 육안으로 해안선을 보면서 이렇게 무역상들도 왔다 가던 때예요. 그러면 예전에 보면 중원에서 지금은 배 타고 서해를 가로질러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백제 이쪽이나 신라 쪽으로 들어오려면 예전에 못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가냐? 고구려를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고구려의 해안선을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동반도 쪽이랑 해가지고 이쪽 해가지고 황해 이쪽이 라인 해가지고 한강까지가 다 이쪽 땅이 고구려 땅이에요. 그러면 그 라인, 그 해안선 라인 따라서 이게 와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요동반도, 상동반도, 그리고 황해반도 이 세 가지가 마의 삼반도라 해서, 이제 여긴 가까우니까 바로 직통으로 갈 수가 있어요. 조금만 가면 바로 보여. 땅 육지가 조금만 그 방향으로 가면. 근데 이제 중원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한강 쪽이나 상하이 쪽에서 예를 들어서 금강이나 한강 쪽으로 바로 서해로 올라오잖아요. 안 보여. 가다가 그럼 뭐 이게 길을 잃어가지고 죽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쪽은 아예 갈 수가 없었어요. 항해술하고 조선술이 그게 발달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예전에 해안선 따라 다 와야 하기 때문에 고구려의 해안선을 이게 거쳐서 와야 돼요. 근데 고구려 해안선을 갖다가 고구려 조정에서 군인들이 다 그걸 막아요. 못 지나가게.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파이들을 막기 위해서.
스파이들이 예나 지금이나 상인들을 가장해서 많이 들어와요. 그럼 당나라 스파이들도 그게 배 타고 들어오고, 그리고 당나라하고 만약에 당이나 수하고도 전쟁을 실제로 많이 했죠. 그러면 수나라도 당나라도 옛날 그 중원에 있는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면 얘네들이 이게 고구려로 이게 스파이가, 그럼 고구려는 스파이 안 보냈나요? 서로 보내요. 당연히. 왜 안 보내지 다. 근데 얘네들도 이제 고구려에 뜨는 스파이를 막기 위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상인들이 여기 왔다 갔다 못하게. 그럼 상인들이 그 백제로 일본으로 가려면 다 고구려 위쪽 그 해안산 따라 다 배가 움직여야 돼, 예전에는. 그럼 어떨까요? 예, 다 막아내요, 그냥. 왜? 스파이들 때문에. 그래, 그 스파이들이 이제 정보를 캐가지고 나중에 수나라, 당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거 막아요. 근데 스파이들이 보통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이게 위장을 많이 해요. 첫 번째, 상인. 상단의 상인으로 많이 오고, 두 번째. 네, 두 번째가 거지. 거지는 사람들 의심을 안 해.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가 도인을 가장해서 스파이들이 이게 해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이게 그 불도로 닦아서 불교 불도로 닦는 중을 가장해 가지고 목탁 같은 거 뜯으면 하면서 이게 저기 불도인들이나 선도, 여기 선도인들도 이게 하얗게 이게 하얀 수염에 하얀 머리를 길게 하고 신선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선도인들이거든. 신선도. 그 신선도인이나 아니면 불도인들이 이제 거기 수행자들이 돌아다니면 잘 검문도 안 해. 이런 사람들 괜히 잘못 건드려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고, 이게 나중에 이게 또 이게 또 부처님한테 벌 받을 수도 있고, 천신들한테 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안 건드려. 군인들도 검문도 잘 않고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통과를 해.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막 통과를 해주니까 스파이들이 저기 수행자가 아닌데 마치 이게 수행자인 것처럼 이렇게 신선이나 이게 불교 이게 수행자인 것처럼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이렇게 가. 그러면 이렇게 검문에서 쉽게 통과를 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고구려가 골머리를 안 와요. 예전에는. 그리고 고구려의 문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런 저기 신선 같은 이런 도인들이 이게 중원이나 이게 황하강 남쪽에나 쉽게 말하면 이게 사천성, 지금에 따자면 지금의 사천성이나 지금의 이게 중원 땅, 황하강하고 양쯔강 사이 그쪽 그 중원 땅하고 양쯔강 밑에 가면 그걸 남만이라고 해요. 남쪽에 아주 풍요로운 땅이라 해서 강남이라고도 하고, 양쯔강 밑에 강 밑에를 강남이라도 해요. 거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선 같은 사람들이 오면 겁나게 이걸 저기 스승으로서 막 이게 떠받들어요. 모셔줘요. 여기로 가면. 특히 중원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을 해요. 이런 저기 신선 도인들을. 근데 그에 반해서 여기 북쪽에 있는 고구려 사람들은 여기 저기 신선들을 갖다 그냥 거지 취급을 그냥 거지 에이 씨발 거지 곰팡이 냄새 난다고 꺼지라고 그래 얘네들은. 그 선도가 고구려 쪽에는 잘 안, 왜냐면 선도가 고구려가 특징이 뭐냐면 고구려가 이게 저기 좀 이게 군인 나라예요. 군인 국가예요. 그게 우리가 무인들이 세운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태조 추무대왕 이 양반이 산적이었고 군인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군인의 그 세가 굉장히 센 나라예요. 근데 군인들은 이게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도 닦는 거 싫어해. 대부분 군인 치고 도 닦는 거 좋아하는 거 없어. 도 닦아봤자 이게 소림사 무술 같이 와가지고 무술 배워가지고 어떻게 가가지고 나중에 저기 어디 군대 들어가지고 출세길이라 헐까 이런 생각만 하는 애들이야. 애들은 이게 심도 있게 도를 닦는 것보다 이게 군인 애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군인 국가야. 고구려가 군인이 세운 국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저기 도인들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 그냥 거지 취급을 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고구려는 거지 취급을 하고 저기 중원하고 이쪽 중국 쪽으로 가면 겁나게 대우를 잘해줘. 막 스승으로 막 떠받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저기 당연히 내가 저기 오랫동안 30년도 도를 닦은 저기 신선도에 도를 닦은 사람인데 고구려로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 네, 저기 중원으로 다 가요. 대부분이 이 양반들이. 고구려로 가봤자 거지 취급을 해 얘네들. 그냥 이게 뭐 옛날 드라마 장편인데 아유 저 곰팡이 나는 도인 놈들 좀 치워버리라고. 옛날에 고구려 관련 이게 드라마 보면 장면들이 조금씩 나와. 고구려는 이게 얘네들 돌을 닦아. 근데 돌을 닦는 게 신라하고 비슷해요.
신라는 화랑도잖아요. 화랑도는 무술로 해가지고 돌을 닦는 거예요. 좀 느낌 아시죠? 고구려도 뭐 정인 뭐라고 있어요. 거기도 그게 있어요. 근데 돌을 닦는데 얘는 이게 소림사처럼 이게 무술로 해서 돌을 닦아. 근데 무술로 해서 돌을 닦는 애들은 거의 마에 금방 걸리고, 나중에 이제 출세길 요기하고 나중에 이제 군대 들어가고 보면 이제 살인을 많이 하게 돼 있어. 얘네들의 특징이. 무술을 해가지고 이게 많이 이게 연말하는 애들은 나중에 저기 가잖아요. 자기가 좋든 싫든 살인을 많이 하게 돼 있어. 근데 선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도도 그렇고 모든 종교도 그렇고 선도에서 기본적으로 살생을 금해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고구려도 있어요. 돌. 이게 저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영산이 백두산이에요. 그럼 백두산 가가지고 막 이런 저기 막 배를 막 두드리면서 무술로 막 이렇게 단련하는 그런 저기 그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또 도인이라고는 좀 이상하고,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좀 혁객 비슷해요. 좀 의로운데 도인은 아니야.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보면 얘네들이 이제 저기 가르쳐 누구를, 보통 고구려 사람들은 이게 유학을 가잖아요. 중원에서는 이게 우리 이게 한강 깊숙이 들어가지고 선도 이거를 유학을 하는데, 고구려 애들은 뭘로 닦냐면 백두산 압록강 따라서 걔들은 백두산에서 다 돌을 닦아요. 근데 어떤 돌을 닦냐? 무술로 닦고, 막 무술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칼싸움하고 창기술 그런 걸 갖다 배워요. 근데 돌하기 하긴 그래. 백두산은 대부분 선도가 있긴 있는데, 여기 고구려 쪽으로는 백두산 이쪽에 대부분 도 닦는 게 무술로 해서 도 닦는 게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수박이라는 뭐 저기 그런 저기 무술도 있고 막 그렇다고